예, 안녕하세요. 종목으로 알아보는 주식 공부의 탐색 예몽입니다. 금일은 이제 6월이 시작된 6월 1일이고요. 처음 오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가 어제 이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한 가운데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유럽 증시 하락 속에 코스피 지수는 이 장 초반에 이 하락 압력을 받기도 했습니다. 하지만 이 기간의 이 순매수 등으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. 이 OECD 한국 경제 성장률 이 상향 조정과 또 우리나라의 5월 수출 호조 그리고 이 중국의 이 차이신 제조업 PMI 호조 등이 이 증시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에 따라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0.5%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코스닥 시장 0.2% 넘게 상승을 하면서 6월 첫날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그러면 금일 어떠한 섹터들의 이슈들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출산, 이 장려 정책 관련주인데요. 어제 시간에서 나왔던 소식이었었죠. 이 중국 정부가 이 고령화 등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3자녀 출산을 허용하는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주제로 회의를 열고 이 가족계획 정책 개선과 장기적인 인구균형 발전에 관한 결정을 심의했고요. 이 수십 년간 한 자녀 정책을 고수하다 2016년 2자녀 정책을 시행한 데 이어서 추가로 이 산하 제한을 안하했습니다. 중앙정치국은 이번 조치가 인구 구조를 개선하고 인구 노령화에 적극 대응하는 국가 전략을 실현하며 인력 자원의 우세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금일 출산 장려 정책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다음은 이제 조선 관련 섹터인데요. 이 글로벌 선사들의 이 공격적인 컨테이너선 발주로 이 조선업 슈퍼사이클이 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. 시장 악화로 최근 수년간 이 불황을 겪은 국내 빅3 조선사 실적도 당장 2년 뒤부터 대폭 개선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영국 조선해운 시장 분석업체 이 클락슨 리서치는 이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2021-2022년 연평균 신주 발주량이 지난해 795척보다 50% 이상 증가한 1200척가량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고요. 이 중장기적으로 이 선대 교체 수요가 더해지면서 2023년부터 2030년 이 연평균 발주량은 작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1800척에 이를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. 아울러 또 하이투자증권은 이 보고서를 통해서 이 지금 조선 업황은 2003년부터 2007년에 있었던 이 슈퍼사이클과 흡사하다고 밝혔고요. 이 다른 점은 그때는 수요가 또 지금은 이 공급이 끌고 가는 슈퍼사이클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. 이와 관련해서 이산화탄소 규제에서 출발하는 감속에 따른 공급 부족 현상 또 에너지 효율이 너무 떨어지는 노후선들의 이 스크랩과 빌드 사이클이 이번 슈퍼 사이클의 핵심이라고 설명이 나오면서 금일 이 조선 이 관련 종목들이 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다음은 정유와 이 석유화 관련 섹터인데요. 한국투자증권이 보고서를 통해서 정유화학 업종은 이 공통적으로 이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와 또 국내 업체들의 이 경쟁력 강화가 올해 이익 턴 어라운드를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. 이와 관련해서 정유 업종은 이 하반기 이 수요 회복과 이 정제 설비 폐쇄에 따른 이 수급 개선을 투자 기회로 추천을 했고요. 화학업종은 일단 이 증설 우려를 피해 이 다운스트림 수혜와 또 신사업 성장성을 선별해서 이 투자할 것을 권유한다고 밝히면서 금일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다음은 또 철강 관련 섹터인데요. 이 포스코, 현대제철 등 이 국내 철강 기업과 현대차, 기아차가 이 자동차 강판 공급 가격을 톤당 5만 원 인상하는데
합의를 했습니다. 자동차 강판 가격이 인상된 것은 2017년 이 하반기 이후 4년 만인데요. 이에 따라 국내 철강 업체들의 이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하나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 대부분의 이 철강 제품 수요가 올해 큰 폭으로 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철근의 경우 내년까지도 국내 전방산업 수요 회복의 수혜가 두드러질 것이라고 전망이 나오면서 금일 또 철강 관련 종목들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다음은 음식료 업종인데요. 이 하이투자증권은 이 보고서를 통해서 현재 음식료의 이 지속된 디스카운트 구간을 벗어나서 이 시장 대비 14%의 프리미엄을 받고 있지만 역사적 추이를 볼 때 여전히 음식료 업종의 이 밸류에이션 매력도는 높다고 밝혔습니다. 이와 관련해서 이 코로나19 전후로 유통 채널 비중의 우호적 변화, 또 가능한 변동비 통제 범위 확대 등 1년의 구조 개선이 이끌어낸 이 추세를 감안한다면 업종의 이 기초 체력은 이전과 다르다고 이제 밝히면서 음식료 업종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마지막으로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관련주인데요. 이달 중순 이 대권 도전을 위한 정치 참여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특히 이 보수 야권의 대권 주자로 부상한 윤 전 총장의 이 정치 참여 선언 일정이 가시함에 따라서 이 향후 전국이 내년 대선을 향해 또 급속히 재편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. 이에 따라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주들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그러면 내일은 어떠한 일정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내일은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의 이 경제동향 보고서인 이 베이지북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모레 새벽 3시에 이제 공개가 되겠고요. 또한 유럽의 류마티스 학회가 현지 시간으로 이제 내일부터 5일까지 또 개최될 예정입니다. 또 문재인 대통령과 이 4대 그룹 총수가 내일 오찬 회동을 가질 예정인데요. 이번 회동에는 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정의서 현대차 그룹 회장, 또 구강모 LG그룹 회장과 또 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대신해서 삼성전자의 김기남 부회장이 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 미스터 블루의 자회사 이 블루포션 게임즈가 직접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이 에오스레드의 이 두 번째 해외 진출 지역인 동남아시아 지역 정식 출시가 내일 정오에 진행될 예정입니다. 에오스레드는 5월 4일부터 이 사전 예약을 진행 중이고요. 이 사전 예약 시작 3주 만에 이 사전 예약자 15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그러면 금일 어떠한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이 스펙 관련주 중에서는 SKO 스펙이 2일 연속 또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세미시스코 이 최대 주주 변경 수반을 하는 주식 양수도 이 계약 체결과 관련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마찬가지로 2일 연속 또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한국전자인증 같은 경우에는 제3 인터넷 전문 은행 이 토스뱅크의 출범을 앞두고 있는 이 토스 운영사 이 비바리 퍼블리카가 투자금 약 5천억 원을 유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특히 글로벌 벤처 캐피탈 등 해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이에 시장에서는 이 해외 투자자들의 참여도가 높은 만큼 향후 나스닥 등 해외 증시에 상장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. 이 같은 소식에 이 KTB 네트워크를 통해서 비바리 퍼블리카의 이 투자를 유지하고 있는 KTB 투자증권, 또 계열사 이랜드월드가 이 토스 혁신 준비법인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월드, 또한 이 동일 지분을 보유한 하나투자증권, 그리고 올해 1월 이 토스 혁신 준비법인의 주식 150만 주를
75억 원에 취득한 바 있는 한국전자 인증이 금일 또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애니능률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 대권 행보 본격화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관련주로서 금일 또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이 오가닉티 코스메틱 중국의 3자녀 출산 허용 등 이 산하제한 완화 소식에 금일 이 출산 관련 테마주들이 상승을 하면서 금일 또 마찬가지로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웅진 같은 경우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주이죠. 21%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마찬가지로 출산, 이 장려 정책 테마 섹터인 헝성그룹 금일 21%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대동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한국 GM 공장의 이 100% 가동 재개에 따른 이 실적 개선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19% 넘게 상승을 했고요.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주인 덕성도 18%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또 이 중국의 이 산하제한 완화 소식에 대형미디어 16%대 상승을 했고요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토스의 이 나스닥 상장 기대감 속에 이 지분가치가 부각이 되면서 하나투자증권도 14%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주인 서현 13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이 동방성기 같은 경우에는 조선업, 이 슈퍼사이클 분석 및 주요 이 조선사의 수주 소식 등의 이 조선 기재재 테마들도 상승을 하면서 금일 12%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NX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 주택 공급 문제 해소를 위한 이 재건축 활성화 논의 속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정책 수혜주로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금일 12% 넘게 상승을 했고요. 마찬가지로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주인 히림도 10%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조선 테마 섹터인 대우조선해양 9%대 상승을 했고요. 투비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의 이 산하제한 완화 소식 속에 이 관계사 DCG가 이 중국 알리바바의 이 뽀로로 유아복을 공급한 이력이 부각이 되면서 금일 9%대 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이월드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열사 이랜드월드가 이 토스 지분가치 부각에 금일 9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마지막으로 FNF 중국 사업의 이 가파른 외형 성장 속에 올해 본격적인 이익 기업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9% 넘게 또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그럼 시간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LG 헬로비전인데요. 우선 이 금일 시간의 특징 중에서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장마감 이후에 이 디즈니 플러스가 LG U 플러스를 낙점을 했고요. 또 올가을 한국에 상륙한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이와 관련된 이 디즈니 플러스 관련주들이 시간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이에 따라서 LG 헬로비전이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SMCNC 같은 경우에는 이 카카오 등의 이 SM 지분 인수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었고, 이 계열사인 또 SM 라이프 디자인이 또 디즈니 플러스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마찬가지로 시간에서 또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SM 라이프 디자인 장마감 이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디즈니 플러스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5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팅크웨어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우선주 약 50여만 주를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공시가 나오면서 4%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NX 앞서 정규장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주택 공급 문제 해소를 위한 이 재건축 활성화 논의 속에 윤석열 정책 수혜주로 시장이 부각이 되면서 금일 정규장에서 12% 넘게 급등을 했는데요. 시간에서도 3%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
디즈니 플러스 관련주 알로이스 3% 넘게 상승을 했고요. 마찬가지로 LG U 플러스도 2%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마지막으로 수성 이노베이션 이 무상 증자 이 권리락 효과 발생에 금일 정주행에서 8%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. 시간에서도 2%대 상승을 하면서 금일 시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이제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. 6월 한 달 동안에도 여러분들 항상 계획 세우신 대로 매매가 잘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빌겠고요. 금일 하루도 매매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.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. 저는 또 내일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